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 부분의 고급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캡처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BS에서 디스플레이 캡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2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OBS 스튜디오에서 소스 목록에 더하기를 누릅니다. 메뉴가 뜨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소스 만들기 선택창이 뜨죠?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속성창이 뜨면서 디스플레이 제로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0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소스 목록에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겼죠? 이제 우측에서 설정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설정창이 떴죠? 좌측 메뉴에서 방송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방송 형식에서 사용자 임의 방송 서버를 선택합니다. URL과 스트림 키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이 항목들은 역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안에서 복사해 와야 됩니다. 서버 URL이 있죠? 서버 URL을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다시 OBS 스튜디오로 갑니다. URL에 복사한 서버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스트림 키를 넣어야 되는데 스트림 키 역시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로그인된 창을 다시 띄웁니다. 스트림 이름 및 키라고 있죠? 표시를 누르고요. 스트림 키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다시 OBS 스튜디오로 갑니다. 스트림 키 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스트림 키가 입력이 됐죠? 출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있는 출력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출력에는 출력 모드로서 단순과 고급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단순 모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고급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모드에서 펼침 메뉴를 눌러서 고급을 선택해 줍니다. 고급 모드는 방송, 녹화, 오디오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이 있는데 인코더는 X.264 그대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제어의 펼침 메뉴를 눌러보면 CBR, ABR, VBR, CRF라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CBR은 콘스턴트 비트레이트의 약자입니다. 즉 고정 비트레이트의 약자입니다. ABR은 Available Biterate의 약자로서 사용 가능 비트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VBR은 Variable Biterate의 약자로서 가변 비트레이트라고 말합니다. CRF는 Conditional Random Field의 약자로서 조건부 랜덤 필드라고 합니다. 데이터 제어는 CBR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트레이트는 2500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의 성능이나 컴퓨터에 걸리는 여러가지 부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망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값을 변경하면서 어떤 때가 화질이 가장 좋은지 가장 좋은 비트레이트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임의 버퍼 크기 설정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방송이 자꾸 끊기거나 스트림이 중지될 때는 사용자 임의 버퍼 크기 설정에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버퍼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버퍼 크기를 더 크게 조정해 줘야 되겠죠? 키프레임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보면 키프레임 간격을 0으로 놨을 때, 즉 자동으로 놨을 때 스트림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키프레임 간격은 2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CPU 사용량 설정은 여러분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급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베리 웨스트로 그대로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비디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비디오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비디오 항목에는 기본 해상도, 출력 해상도, 축소 필터, FPS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캡처에는 모니터 2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해상도는 첫 번째 모니터의 해상도 설정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해상도는 유튜브에 송출할 해상도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는데 무리가 없는 해상도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보면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해상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축소 필터입니다. 축소 필터는 바이오 큐빅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인 FPS 값은 우리나라 방송 규격인 29.97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고급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고급 항목은 일반, 비디오, 오디오, 녹화, 방송 지연, 자동으로 다시 연결, 네트워크 이렇게 6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죠. 제일 먼저 일반에서 프로세서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 우선순위는 컴퓨터 성능이 월등히 뛰어날 때는 높음으로 놓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으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녹화입니다. 녹화는 방송을 하면서 OBS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말고 다른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지연은 인터넷 상태가 나쁘거나 컴퓨터가 성능이 약간 떨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지연 바로 아래 사용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기간에 시간을 정해줍니다. 현재 20초로 되어 있는데 방송을 해보면서 적당한 시간을 정해줍니다. 인터넷 방송은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 값을 따라하기보다는 방송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최적화된 설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적용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확인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OBS 스튜디오가 방송을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에 OBS 스튜디오를 이동시키고 방송 시작을 누릅니다. 유튜브에 접속한 웹브라우저도 두 번째 모니터로 이동을 시킵니다. 방송 수신이 시작되면 가운데의 미리 보기 창에 시청자가 볼 수 있는 방송 화면이 보일 겁니다. 방송 수신 상태는 미리 보기 창 바로 위에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시작하는 중으로 바뀌면서 우측에 콘텐츠 수신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실시간 스트리밍 중 하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미리 보기 창에 송출되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면 OBS 스튜디오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방송을 끝내고 싶으면 OBS 스튜디오에서 방송 중지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방송 송출이 중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OBS 스튜디오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캡처 방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